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도 한국어와 한국문화 4단계 중급 2 과정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3과 생활 속의 과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은 듣기 부분을 같이 공부할 텐데요. 우리 교재 4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듣기 부분을 보면요,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 여기는 어디인 것 같아요? 여기는 바로 병원이죠. 의료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AI를 활용해서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의료 전문 기자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요, 인공지능 스피커가 환자에게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인공지능이 엑스레이 영상을 분석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들을 내용, 듣기 부분을 보면요,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AI, 인공지능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자, 병원에는 의사가 있고요. 의사가 환자를 봅니다. 진단을 하고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하죠. 그런데요, 이 많은 일들을 의사가 다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먼저 환자를 검사하고 진단을 합니다.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의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 검사, 그리고 분석, 이런 것들은 AI가 하고요. 그 다음 의사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의사에게 이 결과를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치료 방법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법을 알려주는 건 아니고요. 조언, 팁을 주는 거죠. 조언을 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AI가 있어도 의사는 계속 필요합니다. 의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면요, 이 환자에게 더 좋은 시스템으로 치료를 해줄 수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부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과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의학 전문 기자를 모셨습니다. 인공지능은 병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인공지능의 가장 큰 역할은 환자를 진료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환자의 아픈 곳을 찾아주는 겁니다. 또한 환자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의사에게 조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환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면 의사는 그 정보를 활용하여 정확한 치료 방법을 결정합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의사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앞으로는 인공지능 덕분에 환자가 보다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같이 한번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과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의학 전문 기자를 모셨습니다. 인공지능은 병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 보면 의학 전문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죠. 인공지능의 가장 큰 역할은 환자를 진료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환자의 아픈 곳을 찾아주는 겁니다. 또한 환자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조언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요? 의사에게 조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닐 거예요? 의사가 필요 없는 것 아닐까요?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역할, 룰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환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면 의사는 그 정보를 활용하여 정확한 치료 방법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하는 일이 분명히 아직 있죠. 인공지능 때문에 의사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었군요. 앞으로는 인공지능 덕분에
환자가 보다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네요. 보다 높은 의료 서비스. 이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여기 보면 병원에서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환자의 아픈 곳을 찾아준다. 맞죠? 환자의 치료 방법을 알려준다. 자, 이거는요, 조언해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환자를 진료한 후 결과를 분석한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치료하는 건 누굽니까? 의사가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OX 문제를 풀어봅시다. 인공지능 때문에 의사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아니요. 역할이 달라진다. 역할이 다르다. X고요. 의사는 인공지능이 분석한 자료를 활용하여 치료 방법을 찾는다. 네, 맞습니다. 병원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환자에게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보다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워크북 익힘책 3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대화 내용에는요, 무인 편의점이 나옵니다. 자, 친구와 같이 무인 편의점에 갔는데 사람이 없어요.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안 해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진짜로 영업을 안 했어요? 아니요. 잘못 알았어요. 영업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영업을 합니다. 직원이 없는 편의점, 무인 편의점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들어봅시다. 목이 마른데 물을 좀 살까요? 여기 편의점이 있네요. 그런데 직원이 없나 봐요. 아, 여긴 직원 없이 손님이 직접 계산하는 무인 편의점이에요. 직원이 없어서 영업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처음 왔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 편의점은 줄을 서지 않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서 편리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물건은 어떻게 계산해요? 물건에 표시된 바코드를 계산대에 있는 기기에 찍으세요. 그리고 결제하면 돼요. 정말 빠르고 편리하네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같이 볼게요. 목이 마른데 물을 좀 살까요? 여기 편의점이 있네요. 그런데 직원이 없나 봐요. 네, 무인 편의점이니까요. 아, 여긴 직원 없이 손님이 직접 계산하는 무인 편의점이에요. 아, 직원이 없어서 영업을 안 해요 생각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업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처음 왔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잘못 생각했어요. 여기 편의점은 줄을 서지 않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서 편리하더라고요. 손님이 직접 계산하니까 더 빨리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물건은 어떻게 계산해요? 물건에 표시된 바코드를 계산대에 있는 기기, 이거는 기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머신이죠. 기기에 찍으세요. 그리고 결제하면 돼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바코드도 많이 쓰는데 요즘은 QR코드도 많이 쓰고 있죠. 바코드와 QR코드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빠르고 편리하네요. 자, 이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어디에 갔어요? 무인 편의점. 무인 편의점에 갔죠. 자, OX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곳은 직원이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영업을 안 한다?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손님이 직접 물건을 결제한다. 맞고요. 이곳에서는 오래 기다리지 않고 계산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듣기 부분을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읽기 부분을 준비해서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